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에 무밭 관리 요령과 또 배추 무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월 25일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파종 후 20일에 첫 번째 웃거름을 줬고요. 또 그로부터 15일 후에 파종 후 35일째입니다. 그때 웃거름을 2차 주고 이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무는 2차까지만 추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비는 300평당 요소 11kg에 염화가리 8kg, 그래서 10평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요소 비료가 360g, 그 다음에 염화가리가 260g 이렇게 혼합을 해서 두 주당 한 수저씩 12g씩 이렇게 옆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9월 말로 해서 전부 추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요, 추비를 이렇게 잘 되었는데도 더 주면 어쩌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맛이 떨어지고 또 저장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병충해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영양이 주게 되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어때요? 너무 비대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성인병이라든지 이러한 병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적정량의 추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은 양을 잘 되었는데도 또 추비를 주시게 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자랐을 경우에는 추비를 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의 추비는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 관리입니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무도 이제 2차 생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 뿌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쭉쭉 무가 자라줘야 되잖아요. 밑에 구근이 무가 자랄 수 있도록 물 관리가 필요하는데, 배추 같은 경우는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무는 배추보다 좀 적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무는 집근성이라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깊게 뻗지요. 뻗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 먼 데 있는 그러한 저 밑에 있는 그런 물도 이 뿌리가 쫙 빨아들여서 자기가 살아나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는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앞주에 저희 같은 경우는 비가 한번 왔어요. 왔기 때문에 그때는 물 안 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물을 한번 줬습니다. 주고 오늘 지금 영상을 찍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노지에 무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수분 증발이 빠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물을 좀 요즘처럼 가뭄이 있을 때는, 지금 가을 가뭄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 물을 주셔야 되는데, 땅의 상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땅이 여기 보면 이렇게 어제 물을 줬기 때문에 위에가 이렇게 촉촉하니 돼 있죠. 이 정도 이렇게 물이 촉촉할 정도로 이제 어제 줬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축축한 상태가 되면은 물을 안 줘도 되지만, 바짝 말라 있고 위에 표면 흙이 완전히 갈라지고 이렇게 포슬포슬해 있고, 비닐을 이렇게 제거해 봤을 때 안에가 말라 있고 포슬포슬한 상태가 되면은 물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을 줄 때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점적관수, 관을 이 비닐 밑으로 넣어 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점적관수가 제1이고요 위에다 물을 뿌리는 것은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주실 때 밑에 쪽에 뿌리 쪽에 준다든지 고랑에다가 듬뿍 줘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위에다 뿌리게 되면은 배추 같은 경우는 물러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뿌리 쪽에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 솎아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 2차를 따로 나누지 않고 무 새 잎이 이렇게 나왔을 때 본엽이 6, 7매 때 한 번 솎아주고 콩 비닐 전용 그 비닐에다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심었거든요. 하나씩 놔두고 그대로 놔뒀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잘 자라줬어요. 이렇게 잘 자라줬는데 그냥 노지에다가 3파로 해서 많이 이렇게 뿌려 놓으신 분들께서는 지금도 솎아 드셔야 돼. 솎아 주셔야지 이렇게 제식거리를 딱 두고 해야만이 무가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빽빽하니 있으면은 잘 안 자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때 한번 솎아주고 두 번째 솎으면 이제 무를 솎아준 거예요. 솎아서 추석 때 김치를 한번 담궈 먹었거든요. 담궈 먹었더니 간격이 그런 게 제식거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간격이 뚝뚝 떨어져 있는 데는 잘 자랐습니다. 또 한번 중간에 무를 솎아서 무김치를 담궈 먹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 빽빽하니 있을 경우는 무가 안 자라요. 서로 영양분을 다 뺏어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 25cm 내지 30cm에 하나씩 있게끔 하면 무가 아주 굵은 그런 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러한 제식거리를 좀 유지해 주시면은 무가 훨씬 더 큰 무를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가 또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무가 약간 텄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가 살이 텄어요. 조금 위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텄어요. 이런 증세가 뭐냐면 무가 매끄러워야 되는데 또 하나 볼까요? 어디가 있는가? 또 여기도 이렇게 조금 나타났죠. 이렇게 안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텄어요. 이렇게 튼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8월 25일 날 파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50일이 넘는 긴 장마와 두 개의 태풍을 지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무를 파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과습했잖아요. 습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무가 트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가 이렇게 커질 때 이때 커질 때도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렇게 습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큰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섭취하는데 그래서 그대로 이제 길러주면 되는데 위에 조금 이렇게 튼 경우에는 점점 자라면서 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엷어져 가지고 별 문제 없는데 단지 판매를 하거나 했을 때는 약간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 갈라진 현상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 조절을 잘 해줘야만이 이러한 그 문제점이 병도 그렇고 이러한 장애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를 먹으려고 뽑잖아요. 뽑으면 무가 딱 갈라진 무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사람 다리처럼 갈라진다든지 뭐 세 개로 이렇게 밑에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갈라진 무가 생기는데 여러 요인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러한 밭을 처음에 만들 때 충분히 깊게 파서 심경을 해줘야 돼요. 심경을 해줘야 뿌리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게 파줘야 되고, 또 그 파줬어도 커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딱딱한 것이 있어 버리게 되면 무가 옆으로 딱 갈라져요. 생장점에 장애를 받잖아요. 그래서 갈라지는 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는 직근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자라는데 흔히 1차, 2차 솎아주기 하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무를 딱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라는, 북을 주셔서 해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솎아주고 대충 해 놓으시게 되면 이게 태풍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쫙 옆으로 눕게 돼요. 이렇게 되면 곡근이 돼요. 구부러진 그 뿌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또 혹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진 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가죽이 한 다음에는 반드시 세워주는 그 작업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갈라진 무를 지금이라도 덜 나오게끔 하려면 어떤 점을 해 주셔야 되냐면은 추비를 너무 많이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옷걸음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은 농도 장애를 일으켜서 잔뿌리가 무에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진 무가 생길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비를 가장 적당한 양으로 적당한 시기에 주시고 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추나 무 등에 흔히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것만 또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잘 자랐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너무 생육이 안 좋다 이래 했을 시에는 여러분들이 요소 0.2%에 그러니까 20m 물에다가 요소 비료를 0.2%면은 40g을 타가지고 잘 녹여서 입에다가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은 응급 처방이 됩니다. 근데 이 응급 처방은 여러분들 응급실에 자주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듯이 그 응급 처방은 한 2회 정도나 해서 마치셔야 돼. 자주 응급 처방을 하면 이 애들이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뿌리가 튼튼히 자라질 않아요. 자기 역할을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연면 시비는 아주 극약 처방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황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요소 0.2%액을 주시면 자람이 좀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나타나는 게 배추 잎이나 무 잎이 여기 끝이 이렇게 갈색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심할 때는 또 안에까지도 말려 들어서 썩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결구된 데가 이럴 때는 바로 끝잎이 황화현상, 가장자리가 황화현상부터 시작해서 말려들고 그러면 이거는 석회결핍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칼슘제를 0.3%에 20리터에 60g 정도 물에 이렇게 녹여서 연면 시비를 그것도 한 2회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주시면은 그런 그 석회결핍 증상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그거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예찰하셔서 병충해 방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을 주시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옷걸음을 주시라 하니까 한없이 주시면 안 돼요. 수확 한 달 전에는 물도 주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내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물도 주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추비 옷걸음도 안 주셔야 되겠고 또 농약도 이제 우리가 김장을 해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 가지고 한 달 전에는 농약도 안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배추나 무 농사 대박을 이루시기를 여러분들께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